사실 내용도 굉장히 많고 안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요. 여러분이 프로젝트 개발하는 거를 하시면서 찾아서 여러분이 쓰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WPF 먼저 진행하고 뒤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C샵에서 어제 나왔던 람다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어제 거 한번 쭉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뒤쪽에 그 WPF에서 우리 어제 그 데이터 그리드 뷰 사용해서 객체 바인딩 하는 거 있었죠. 윈폼에서 마찬가지로 WPF에서도 데이터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생성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WPF 앱으로 여러분이 프로젝트 개발을 하면 디폴트로 메인 윈도우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 메인 윈도우에다가 페이지를 넣고 프레임 안에 페이지를 넣고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하고 페이지 안에 컨트롤들을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이 WPF의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터 관리 부분을 하고요. 내일은 약간 모양 꾸미는 거, 모양 사용자 정의, 그러니까 얘도 덮어 씌우는 형태가 약간 될 거예요.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모형 사용자 정의, 그다음에 MVVM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WPF의 주 출발점이 뭐예요? 결국은 외관하고 로직을 분리하자라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관은 뭐로 개발을 하는 거죠? 제물로 해서 XML 애플리케이션 마크업 랭귀지라는 그 마크업 랭귀지를 사용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서 컨트롤들을 배치하고 속성을 정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제물 파일이고요. 로직은 이제 거기 제물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 C# 파일 안에서 여러분이 뭐 이벤트 처리라든지 어떤 로직적인 부분들을 넣는 크게 두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 게 WP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관을 설명하는 제물 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비하인드라는 C# 파일 두 개로 해서 디자이너는 제물 파일을 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직 쪽은 이 제물 파일과 연동해서 C# 파일에서 작업을 하도록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WPF의 특성 중에 컨트롤들을 조합할 수 있었어요. 어제 아무도 안 해보셨죠? 버튼 안에다가 우리가 체크박스나 뭐 텍스트 박스 같은 것들을 넣어서 컨트롤 안에 컨텐츠를 포함하는 형태로 해서 확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장치 독립적인 픽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eight, width 이렇게 할 때 50 이렇게 넣었던 것들이 장치 독립적인 픽셀이에요. 하나가 50mm, 50 맞나요? 0.55예요. 50이면 2.5cm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상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절대적인 크기로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PF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물에서 하고 C샵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해서 여러분이 뭔가 다 만들어서 뭐 디자인을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로직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제물 파일은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할 때는 블렌드 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디자인 쪽에 포커스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워크플로우 한번 보시면 디자이너가 골격 먼저 디자인을 해서 개발자에게 넘기면 개발자는 거기에 비즈니스 로직을
넣을 거예요. 넣은 다음에 이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외관의 느낌을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자가 그 바뀐 거에 대해서 계속 디버깅하고 하는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화면에 컨트롤을 추가할 건데, 어제 우리가 컨트롤을 추가할 때 도구 상자에서 컨트롤을 끌어다 넣었어요. 그죠? 끌어다 넣으면 디폴트의 위드스, 헤이트, 뭐 얼라인 이런 속성들을 넣어서 만들어지고요. 그 재물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XML 요소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오늘 하는 레이아웃 배우고 이러시면 거기 직접 끌어다 넣는 방법보다는 파일 안에서 여러분이 레이아웃 쓰고 컨트롤 배치하고 이렇게 좀 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WPF 어제 봤던 컨트롤들 한번 보시면 기본 컨트롤, 멀티미디어 컨트롤, 그 다음에 그리기 컨트롤, 안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컨트롤, 이렇게 그게 네 가지로 보실 수 있고요. 기본 컨트롤들을 이렇게 태그를 해서 텍스트 블럭, 텍스트 박스, 프로그레스 바, 슬라이드, 패스워드 박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얘들의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는 게 텍스트 속성. 지금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텍스트 블럭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요. 그죠? 만들어지면서 내가 속성 값으로 텍스트 블럭이라고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 컨트롤은 이미지하고 미디어 엘리먼트를 쓸 수 있고요. 소스를 주게 되면 그 소스를 가지고 와서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 뭐 위드, 헤이트, 높이, 뭐 보더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트레치 속성이 있는데요. 스트레치는 내가 지금 그 이미지를 넣는 거 안에 소스하고 크기가 다를 때 크기를 확장해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는 게 스트레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수로 유니폼과 필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치 독립 픽셀은 하나가 0.5mm예요. 그죠? 그래서 5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한 2.5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기 컨트롤, 그죠? 렉탱글, 뭐, 패스,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엘립스, 이런 것들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얘들이 사용하는 건 두 가지 객체를 사용해요. 자바 때도 그렇고, C샵도 그렇고, 뭐를 쓰죠? 드로우 메서드를 쓸 때는 먼저 펜을 정의하죠. 그죠? 그다음 펜 안에 브러쉬를 적용을 해서 펜과 브러쉬 속성을 사용해서 그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컨트롤은 컨텐츠를 가진 모든 컨트롤이에요. 속성으로 컨텐츠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버튼의 컨텐츠를 하게 되면 버튼에 나오는 텍스트가 해당되겠죠. 그죠? 토글 버튼,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 컨트롤. 그다음 보더 안에 컨텐츠를 가질 수 있어요. 컨텐츠로 보더 안에 모든 뭐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이 버튼 속성에 보더를 주지 않고 보더 컨트롤을 사용해서 그 안에다가 버튼을 넣게 되면 버튼에 그 경계선, 보도 특징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롤 뷰어 사용하시면 모든 컨텐츠에 스크롤 뷰어를 넣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뷰박스는 여러 개의 컨트롤들을 묶어서 작업하실 때 뷰박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얘는 뭐예요? 자, 버튼에 원래 컨텐츠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컨텐츠에서 여러분이 값을 넣으면 디폴트로 뭐가 나오냐면 버튼에 그 텍스트로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컨텐츠로 꼭 텍스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컨트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의 컨텐츠로 뭐를 집어넣은 거죠? 이미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버튼에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는 버튼에다가 체크박스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와 함께 텍스트 블럭을 넣어서 체크박스 표시 있고 옆에 이런 텍스트 블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컨텐츠 컨트롤 안에다가 다시 컨트롤을 해서 여러 개의 컨트롤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외관도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그죠? 예제에 렉탱글이 있었어요. 자, 없었네요. 그냥 사각형 뒤에 있나요? 뒤에 없어요. 여러분이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렉탱글은 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 x 200으로 하고 안에 채우는 색깔을 아쿠아로 줬고 그 다음에 바깥에 스트로크를 블랙으로 줬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사각형만 그려져요. 근데 이 사각형에다가 제가 바깥에다가 스크롤 뷰어 컨트롤을 넣었죠. 그죠? 그러면 스크롤 뷰어 컨트롤은 얼마를 줬냐면 100 x 100이에요. 실제 사각형은 200 x 200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스크롤 뷰어로 해서 100 x 100만 보이는 거고요. 스크롤을 움직여서 200 x 200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컨트롤에다가 바깥에 스크롤 뷰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버튼 컨트롤에다가 보더를 주면 외관이에요. 보더로 해서 백그라운드 색깔, 그 다음에 내가 코너에 각도, 그죠? 그 다음에 여백, 위드스, 헤이트 이렇게 줘서 보더를 꾸밀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버튼의 보더 속성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뷰박스 모든 크기, 내가 크기를 지정해서 지금 뷰박스 여기 그리드 안에 버튼을 누르면 원래 버튼 H 하면 H 크기만큼의 버튼이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뷰박스를 하고 뷰박스의 스트레치를 필로 하게 되면 바깥에 그리드에 가득 채워서 이 버튼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버튼 자체를 스트레치하는 것 말고 그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항목들을 같이 어떤 크기 조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뷰박스입니다. 그래서 뷰박스도 그룹 컨트롤러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컨트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컨트롤들 한번 봤고요. 기본 컨트롤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탐색이에요. 그죠? WPF가 탐색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안에 뭐예요? 프레임 컨트롤을 사용하고 그 프레임 컨트롤에 원하는 페이지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탐색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죠? 페이지도 제물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윈도우에다가 프레임 컨트롤을 사용해서 이 프레임에 내가 어떤 페이지를 가지고 와라 라면 이 페이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이퍼링크를 주거나 어떤 버튼을 클릭하거나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은 게 페이지 탐색이죠. 그죠? 그래서 제물을 사용해서 다른 페이지 탐색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거는 하이퍼링크를 준 거예요. 위에 이제 실제로 실행하면 pay now라는 텍스트가 나오겠죠. 컨텐츠로. 그죠? 그래서 이 pay now에다가 뭐를 줬어요? 하이퍼링크로 해서 navigate URI로 이 페이지 명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명 적을 때 앞에 슬래시 적는 거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슬래시를 넣어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라벨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앞쪽에 윈폼이나 다른 데서는 라벨 컨트롤을 어떤 출력용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WPF는 텍스트 출력용으로 할 때는 텍스트 블럭을 사용하고요. 라벨은 그 외에 다른 이런 어떤 특정한 것들을 내가 찍어내기 위한 형태의 묶음으로 할 때 라벨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비하인드를 사용해서 페이지 탐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버튼의 이벤트를 어제 우리 이벤트 등록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버튼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등록하는 메서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서비스.navigate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URI를 새로 만들고 상대 주소로 해서 페이먼트 제물 파일 버튼을 클릭하면 그 페이지가 이 프레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탐색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바이크 시합 만들어 봤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메뉴 페이지 있었고요. 메뉴에 버튼이 3개 있었어요. 3개의 그 중에 하나 이메일이었나요? 이메일 서포트를 누르게 되면
컨택점 재물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부터인데,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그래도 재물 파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재물은 제가 확인을 한번 안 해봤네. 자, 재물 네임스페이스예요. 재물 네임스페이스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거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바이크 할 거니까요. 바이크 한번 열어봅시다. 네, 바이크 샵 한번 열어봅시다. 이번 주에 요거 바이크샵 오늘도 여기서 작업을 할 거여서요. 바이크샵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그 WPF 앱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재물 파일이 메인 윈도우.점 재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재물 파일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재물 파일에 가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최종적인 바깥의 가장 큰 클래스 형태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객체 인스턴스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스타트업 URI가 메인 윈도우.xml로 제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무조건 디폴트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메인 윈도우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실행하면 바로 이 메인 윈도우의 화면 인터페이스가 보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메인 윈도우에 보시면 메인 윈도우 이거를 이제 제일 루트 태그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루트 클래스인데요. 재물 파일에서 루트를 할 때 이 안에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XML의 NS로 보시면 돼요. NS가 네임스페이스의 약자예요. 여러분이 C샵으로 작업할 때 위에 using 해서 네임스페이스 다 주죠. 네임스페이스 배우셨죠? C++에서부터 네임스페이스 개념이 나왔어요. 네임스페이스는 뭐예요? 일종의 패키지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얘기예요. 네임스페이스를 줌으로 해서 이점이 뭐죠?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점이 뭐예요? 동일한 클래스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 그죠? 그래서 같은 어떤 작업 그룹이다라는 의미로 해서도 네임스페이스를 쓰게 되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네임스페이스가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 우리 지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용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냐 하면 네임스페이스 URL을 준 거예요. 이거 URL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브라우저에다 이 URL 넣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URL로 해서 그 네임스페이스의 의미적으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 브라우저에 어떤 페이지가 보여지는 URL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실제로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네임스페이스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WPF와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에 대한 것들의 네임스페이스가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X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의 네임. 뭐 이것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재물과 관련돼서 재물과 관련된 것 안에 필드 모디파이어라는 것들을 가지고 속성을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거죠. 그죠? 5개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디폴트로 요 5개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위에 4개는 똑같고요. 밑에 이제 내가 로컬이라고 사용하는 거는 내 네임스페이스예요. 내 프로젝트가 지금 바이크 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를 사용할 때는 로컬로 해서 쓰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는 아마 디자인 관련되는 거, 블렌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MC는 여기 보시면 마크업 컴패더빌리티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루트 요소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XML 네임스페이스의 특성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이고요. 여러분이 C샵에서 using 키워드와 같은 형태로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밤에 막 했더니 오타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값이 URL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URL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웹 페이지를 얘기하는 URL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XML 문서에서 고유한 이름 영역을 보정하기 위해 UR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는 디폴트, 그 다음에 X 되어 있는 거는 그 네임스페이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예제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제일 바깥에가 지금 윈도우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디폴트 아무것도 없는 네임스페이스가 이거이고, X라고 쓰게 되면 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로컬로 쓰면 요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밑에 이제 버튼이라는 컨트롤을 넣었어요. 근데 이 버튼에 뭐를 사용했어요? 지금 그럼 이 버튼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네임스페이스예요? 컨트롤과 관련된 아무것도 없는 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X의 네임이라고 하는 이 X는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이름 속성을 줄 때 사용하는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 버튼이라는 건 제가 여기 앞에 실제로 사용되는 건 이 의미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네임이라는 거는 X가 실제로 요거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네임의 형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첫 번째 디폴트로 들어가 있던 프레젠테이션이 WPF 컨트롤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사용하죠, 컨트롤들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있는 네임스페이스에 매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재물 키워드를 나타내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자, 이제 재물에서 지금까지 우리 컨트롤만 집어 넣었죠, 그죠? 그리고 컨트롤을 넣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 코드 안에서 객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버튼이라는 뉴 버튼에서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의 속성들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트롤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가 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카라는 클래스가 여러분이 코드 비하인드에서는 이렇게 작업하죠. 그죠? 카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카를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new 카 할 거죠. 그죠? 그러면 재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실제로 new 카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얘기했죠. 그죠? 실제로 카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 요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튼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한 번은 듣고 갑시다. 안 하고 그냥 바로 코드로 들어가서 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은 이번 주에 좀 설명을 제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봅시다. C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C샵 이론적으로 람다가 뭐고 링크가 뭐고 쭉 다 배웠어요. 그죠? 근데 막상 코드에서 적용하려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코딩을 하고 하다 보면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의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비즈니스 로직으로 했고요. 거기 안에 클래스 카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카의 속성 프로퍼티로 해서 스피드하고 컬러를 줬어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테스트 이 컬러가 이 컬러랑 같아도 돼요? 한번 나중에 테스트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컬러로 바꿨다가 그냥 일단 한번 넣어놔봤어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이 그 생성하는 쪽에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까 코드 비하인드에서는 내가 using 비즈니스 로직이죠. 그죠?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뉴카에서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재물 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라벨을 쓸 수 있어요. 이 라벨의 의미는 이거의 카테고리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라벨로 해서 재물의 BL이라는 거를 제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LR이라는 거는 Common Language Runtime이라고 해서 WPF, 여러분 자바가 중간에 가상 머신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따로 돌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들도 자기들이 돌아가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Common Language Runtime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CLR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CLR 네임스페이스로 해서 비즈니스 로직, 내 거 안에, 내 네임스페이스 안에 비즈니스 로직을 나는 이제 뭐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BL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BL카. 아까 우리 뜬금없이 지금 메인 윈도우 안에서 카 하게 되면 오류 나요. 카라는 객체가 없잖아요. 클래스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네임스페이스 안에 내가 클래스 카를 먼저 정의해 놨어요. 이건 정의예요. 정의해 놓고 내가 재물에서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BL이라고 쓸 거라고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L에 카 하게 되면 이게 new 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렇게 구분해 난 거는 이거는 코드 비하인드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재물 파일에서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물에서 이렇게 쓰는 게 new로 해서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하는 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속성 정의. 그죠? 코드 비하인드에서는 어떻게 해요? 뉴카하고 카의 스피드 100, 카의 C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C의 스피드를 100, C의 컬러를 컬러 레드로 이렇게 줄 수 있죠. 그죠? 요거 똑같이 재물에서는 아까 네임스페이스 주고요. BL의 카에 하고 스피드 컬러 이렇게 해서 속성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코드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게 했어요. 칼을 지금 노티파이어는 필요 없는데 요거는 지울게요. 칼 안에 뭐를 넣었어요? 아까 똑같이 스피드하고 컬러 들어가고요. 이번에 드라이버를 하나 넣었어요. 이 카의 드라이버가 누구냐? 드라이버도 뭐예요? 휴먼 클래스예요. 휴먼 클래스를 제가 위에 정의했어요. first name이 뭐고 이 사람이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풀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has 이거는 뭐의 관계? 카 안에 휴먼을 has의 관계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is has 배우셨죠? 객체 개념 하실 때. 졸려 죽겠어요, 다들. 자, 지금 아까 위에처럼 하면 코드 비하인드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해서 먼저 휴먼을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휴먼의 속성 first name하고 has driving license를 정의해 주고요. 이 만들었던 휴먼을 카의 드라이버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그 재물에서 사용하면 네임스페이스 좋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L의 카에 컬러를 레더로 하고 BL의 카에 드라이버를 BL의 휴먼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건 생성이잖아요. 객체 생성 그죠? 휴먼으로 하면서 first name has driving license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BL의 카를 만들 거예요. 이거 지금 생략돼 있어요. BL의 카를 만들 거예요. 속성의 컬러는 레드하고 드라이버를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뭐를 하는 거예요? BL의 휴먼을 생성하는 거. 그죠?
재물 안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의 속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코드에서 이런 거 쭉 나올 건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자, 이제 재물에서 네이밍, 명명 규칙 한번 봅시다. 재물 파일에서 선언한 객체를 코드 비하인드에서 조작하거나 여러분이 다른 재물 요소에 참조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이름을 줘요. 그죠? 그래서 X 위에 X 재물로 선언되어 있는 X 네임으로 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BL의 칼을 생성해요. 그죠? 그래서 속성으로 스피드는 100이고 칼라는 레드. 이건 속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를 추가했어요? 명명을 한 거죠. 난 지금 만들어진 거를 뭐로 네이밍했어요? 마이 카로 네이밍을 하면 여러분이 코드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얘 생성자 안에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하고 나서 마이카가 얘죠. 그죠? 마이카의 컬러를 블루로 만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생성될 때 만약에 카를 화면에 보이게 할 거예요. 색깔까지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럼 카가 무슨 색으로 나오겠어요? 카가 무슨 색으로 나오겠어요? 생성할 때는 무슨 색으로 만들었어요? 레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코드 비하인드에 그죠? 생성자 안에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를 할 때 이 디자인 재물에서 만들어 것들이 먼저 다 이루어져요.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마이카의 컬러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지는 건 뭐로 보여지겠어요? 블루로 보여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었던 거를 내가 명명할 때 X네임을 사용할 수 있고요. X네임하고 네임의 차이는 X네임을 사용을 하는데 네임은 WPF 컨트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WPF 컨트롤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WPF 3.5 버전 이상에서만 네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X네임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지금 쭉 뭐 하고 있어요? 재물 안에다가 내가 화면을 하고 화면에 컨트롤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재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이벤트에 우리 사실 이벤트 어제 했어요.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벤트는 이벤트 컨트롤 안에 이벤트 선언하고요. 속성과 마찬가지로 재물의 특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물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튼 컨트롤이에요. 그죠? 이거의 컨텐츠에 H라고 표시되게 할 거고요. 얘가 클릭되면 버튼 클릭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레프트 버튼 다운을 하면 헬로우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헬로우는 어디에 있어요? 코드 비하인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비하인드에 내가 그냥 메시지 박스 점 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보여지는 거죠. 그죠? 여기 안에다가 내가 코드를 넣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이 버튼 자체를 옆에다가 더블 클릭하거나 옆에다가 코드를 집어넣으면 디폴트로 들어가는 이름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이렇게 헬로우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이벤트는 컨트롤 트리를 따라서 이동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얘들 지금 버튼 2개 있어요. 근데 바깥에 무슨 컨트롤이 있어요? 그리드 있어요. 그리드에도 마우스 레프트 버튼 다운을 하면 헬로우를 호출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안에 버튼에 마우스 레프트 다운을 하면 헬로우 1을 호출하게 하고 2를 호출하도록 했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이 버튼을 클릭하게 위에 지금 H가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뭐가 호출이 되죠? 헬로우가 호출되고 얘가 포함되어 있는 헬로우 1이 호출되고 헬로우도 호출돼요. 헬로우도 호출돼요. 이게 컨트롤 트리를 따라서
이벤트들이 다 같이 호출이 된다라는 얘기.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이벤트들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버튼,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마우스 레프트 버튼 다운을 하면 뭐가 발생되겠어요? 헬로우 2랑 헬로우가 호출이 되는. 얘가 먼저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호출돼요. 자, 이벤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배치죠. 그죠? 배치. 그래서 레이아웃을 통해서 크기 할당을 할 수 있는데, 자, 크기 할당을 여러분 할 때 보시면 내가 속한 내 컨텐츠, 내가 가지고, 내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 항목에 필요한 너비를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내가 내 부모에 의해서, 아까 여기서 버튼의 부모는 누구예요? 그리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드 입장에서는 버튼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어떻게 제한이 이루어지냐 하면 먼저 자기의 컨텐츠나 자식의 너비 계산을 해요. 우리 앞쪽에 아까 렉탱글 할 때 스크롤바 있었죠? 스크롤바 어디 있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내 컨텐츠의 크기가 얼마예요? 200, 200이에요. 근데 부모가 얼마로 바꿨어요? 100, 1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부모 크기로 바뀌어버려요. 부모 크기에 의해서 먼저 내 거에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크기 할당에서 내 컨텐츠나 자식 항목에 필요한 너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 의해서 제한되는 너비가 있으면 재정이 돼요. 그 다음에 위드스나 민 위드스나 맥스 위드스 속성이 있다면 이걸로 또다시 재정의를 하게 돼요. 크기가 변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패널 컨트롤이 있는데요.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패널은 캠퍼스, 스택 패널, 닥 패널, 랩 패널, 유니폼 그리드, 우리 그리드하고 스택 패널 봤어요. 그래서 안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게 패널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이 한번 이따가 실습 한번 해요. 캠퍼스로 했을 때, 그다음에 스택 패널은 디폴트가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이에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호라이젠틀로 하면 이렇게 스택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닥 패널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 있죠? 내가 뭐 중간에 전체 구성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탑에는 뭐를 배치하고, 뭐 왼편에는 뭐를 하고, 오른편에 뭐를 하고, 중앙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닥 패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패널은 이 전체 사이즈에 맞출 거예요. 근데 그리드를 줄 수 있어요. 내가 두 행으로 줄 거예요. 근데 이거의 크기를 내가 얘 전체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20으로 줘요. 그럼 이거는 20이 돼요.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80이잖아요. 그죠? 80으로 하고, 그다음 여기를 별로 해 놓으면 비례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더 큰, 이게 이 창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게 하더라도 얘는 그냥 20이에요. 얘는 계속 거기에 비례할 수 있고요. 여기를 또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별과 이 별로 하면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로 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드를 그냥 이런 비율 칼럼하고 로를 주지 않고 사용을 하면 그냥 왜 저번에 우리 왜 그리드 안에다가 텍스트 박스, 프로그레스 바 쭉 했을 때 마지막 거 하나만 보였잖아. 디폴트가 화면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율을 줘서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컨트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을 보여주는 목록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박스, 컴보 박스, 탭 컨트롤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거 우리 오늘 실습, 두 번째 실습하면서 요거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크샵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탐색과 이벤트 처리까지는 했고요. 자,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페이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페이지 추가 어디서 해요? 페이지 추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 안에 윈도우가 하나 있고요. 페이지가 두 개 있죠. 그죠? 뭐가 페이지예요?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뭐만 있었어요? 맨 윈도 있었죠? 얘는 윈도우예요. 그죠? 창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우리 뭐 만들었죠? 최초에는 컨택.재물 파일 만들었죠? 이 컨택.재물 파일이 뭐예요? 컨택.재물 파일이 뭐예요? 페이지잖아요.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메인에 바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메인 윈도우의 프레임 소스에다가 컨택.재물로 주면 컨택이 바로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를 추가했죠? 메뉴.재미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3개 버튼이 있는. 그래서 얘를 다시 메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메인 윈도우에다 프레임 소스에다가 메뉴라고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메뉴에다가 이 버튼에다가 뭐를 줬습니까? 보시면 클릭 속성을 줬죠. 그래서 클릭하면 버튼 1이 클릭되도록 했습니다.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버튼이 클릭되면 뭐를 하도록 했어요? 탐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느 페이지로요? 컨택.재물 파일 페이지로 가도록 탐색을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여기에 뭐를 추가할 거냐면 라이브 서포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하고요. 아까 목록에 리스트 컨트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누르면 가고 싶어요. 먼저 뭐부터 생성해야 돼요? 갈 페이지부터 생성하셔야죠. 페이지 생성 어디서 해요? 네? 바이크샵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눌러서 추가, 그 다음에 페이지, 그죠? 해서 페이지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얘의 이름을 바꿉시다. 말 그대로 윈도우, 우리 보여지는 게 윈도우예요. 창, 이 윈도우 창 있죠? 윈도우 창 안에 페이지는 내가 보여줄 일종의 문서죠. 여러분 웹 브라우저는 바깥에 윈도우예요. 거기에 내가 HTML 문서의 페이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의 창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창을 하나 더 띄우고 싶으시면 창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윈도우 폼 할 때 그 폼이 창이에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디스커션이라고 할게요. 디스커션 재물 파일로 해서 페이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지만 여러분이 라이브 서포트 클릭하면 얘가 열리도록 해보세요. 디스커션 재물 페이지가 열리도록. 자, 메뉴에 라이브 서포트를 클릭하면 지금 만든 디스커션 재물 파일이 연결되도록 어떻게 하시면 돼요? 먼저 페이지 하나 만들었어요. 아무 내용 없어요. 그죠? 네, 페이지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메뉴에 어느 버튼요? 라이브 서포트에 이벤트 연결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 더블 클릭하거나 이 버튼의 옆에 가시면 속성창에 이벤트에서 클릭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옆에 주시면 돼요. 우리 쉬운 방법으로 더블 클릭합시다.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어제 윈폼 기억나세요? 윈폼에서와 마찬가지로 얘도 뭐죠? 이 버튼 객체에 라이브 서포트 버튼 new 해서 버튼 만들죠. 이 버튼 안에 얘 속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10불불에서는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10불불에서 프로퍼티 있었어요? 10불불 배운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헷갈려요? 네? 프로퍼티는 여러분 원래 클래스의 기본 구성 요소 두 가지가 뭐예요? 멤버 변수랑 메서드죠. 그래서 내가 멤버 변수의 어떤 값을 세팅하고 게터 하잖아요. 이 세터 게터를 묶어서 속성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C샵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거를 C샵 코드로 다 바꾸면 이 한 줄이 굉장히 복잡해요. New 버튼에서 버튼 만들고 거기에 컨텐트 프로퍼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이 값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클릭은 뭐냐 하면 얘도 속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 안에 무슨 메서드가 있어요? 버튼 클릭 1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게 넘어갈 수 있도록. 어제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안 했구나.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하다가 만다고 했지만 어떤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버튼에 클릭에다가 더하기 하기를 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들어갔고 이 이름이 밑에서 정의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버튼이 있어요.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일을 처리하라는 함수로 연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함수를 여기서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재물 코드 안에 그 연결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고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요? 이 메뉴의 재물의 C샵 파일 안에서 뭐를 할 건지를 넣어주면 돼요. 자, 이 버튼 누르면 어디로 갈 거예요? 디스커션 재물 파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뭐 사용하시면 돼요? 탐색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컨택이 아니라 어디로 갈 거예요? 디스커션으로 갈 거예요. 어제 안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공부해 보세요. 이게 뭔지 우리 다 했어요. 그죠? URI 줘서 이쪽으로 내비게이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연결하는 작업은 이벤트 코드 추가했어요. 자, 이제 디스커션 재물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추가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조금 길기는 하지만요. 제가 요거 변환해서 위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 디폴트 그리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화면을 만들 거냐 하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에 리스트 박스가 있어요. 리스트 박스, 리스트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입력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 서포트니까 판매자하고 나하고 했던 기록들이 쭉 남아 있어요. 이거를 내가 샌드에서 보내면 이 기록이 내 이름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 바이크 영업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넣으면 자기 아이디로 해서 여기에 메시지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로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얘를 그리드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그리드 몇 바이 몇으로 가져가요? 2바이 2로 가져갈 거예요. 2바이 2행 2열로 해서 위에는 뭐예요? 병합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비율로 사용할 거예요. 네, 이렇게 레이아웃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리드 안에다가 먼저 그리드 칼럼을 넣어줄게요. 그리드 그리드 점 칼럼 데피니션 칼럼 정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칼럼 데피니션 점 칼럼 데피니션 안에 위드스를 별로 할 거고요. 보이세요? 조금 더 키워줄게요. 똑같이 칼럼 데피니션에 위드스를 이번에는 100으로 갈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그리드의 칼럼 데피니션 할 건데요. 그리드 안에 칼럼이 2개 들어가요. 근데 위에는 내가 주지 않았어요. 밑에는 얼마로 줬어요? 100 장치 픽셀로 줬어요. 한 5cm 정도 되는, 얘는 고정값을 쓰겠다는 거고요. 비례해서 늘어나면 위에 것만 늘리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칼럼 데피니션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칼럼 데피니션 밑에다가 그리드에 로우 데피니션 갈게요. 똑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 데피니션에 헤이트를 로우니까 헤이트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를 별로 주고요. 로우 데피니션에 헤이트를 이번에는 높이를 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리드의 데피니션을 먼저 한 거예요. 칼럼에 대한 정의와 로에 대한 정의를, 이거는 정의 값이에요. 자, 이 밑에다가 이제 내가 넣을 항목을 넣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리스트 박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데 우리가 첫 번째 그 2가지의 로우 칼럼을 스팸할 거. 첫 번째 행에 있는 칼럼 2개를 합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점 칼럼 스팸을 하시면 돼요. 몇 개? 2개의 칼럼을 스팸하겠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여백을 주기 위해서 마진 값을 5로 주겠다. 라고 해서 리스트 박스 하나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상은 텍스트 박스 들어가고 버튼 들어가는데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버튼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위치 지정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드에 로 값에 우리가 1, 그 다음에 그리드에 칼럼 값에 1. 얘도 마찬가지로 마진 5로 줄게요. 버튼을 하나 넣을 건데요. 그 버튼의 위치가 로 1, 칼럼 1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진 5로 줬고요. 그 다음에 그 버튼에 표현되는 내용인 컨텐츠 값을 send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드 안에 3개를 넣을 거예요. 근데 위에 2개는 칼럼 스팸을 해서 리스트 박스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로 1, 칼럼 1의 위치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집어넣을게요. 텍스트 박스를 집어넣을 건데 얘는 그리드에 로 1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에 칼럼 0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진값 5로 줬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는 컨텐츠가 아니고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텍스트로 뭐 예를 들면 type your message here 이라고 텍스트 줬습니다. 이거 조금 내릴게요. 보기 좋게. 지금 3개의 요소가 그리드에 들어갔어요. 3개의 요소가. 그래서 내가 칼럼과 비율로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메일 서포트 하면 우리 어제 했던 이메일 보내는 화면 나오고요. 뒤로 돌아가서 라이브 서포트 누르면 지금 했던 요게 나오죠. 그죠? 그죠? 위에 2개 합쳐서 이건 리스트 박스. 지금 아직 내용은 없어요. 리스트 박스에 밑에 time your message here라고 나오고 send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이 창을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nd 버튼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례해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드로 사용해서 배치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응답 없음? 응답을 하라고 좀 재촉해봐요. 응답하라고 좀 재촉해봐요. 자, 여기까지가 화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연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방금 했던 우리가 이 화면에다가 어디요? 디스커션 화면에다가 값들 가지고 와서 뿌리고 데이터 연결하고 하는 작업을 4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고 하도록 합시다.